안녕하세요. 하람솔 이야기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단종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 단종법, 단종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차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거 이제 차가 단종됐을 적에 그 차가 단종됐을 물건이나 물품이나 뭐 식품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단종시킨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이 단종시키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단종시킬까? 네, 그게 바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단종시키자라는 법을 만들게 돼요. 이게 언제냐?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일단 오늘 단종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좀 오늘 이야기가 좀 길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버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애인 인식이 어디서부터 안 좋아졌냐. 그건 일제강점기 때부터 안 좋아졌다라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많은 그렇게 영상을 제가 그렇게 길게 올렸던 이유는 오늘 사실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영상들을 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유튜버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과 이제 우연치 않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이걸 시작했던 이유는 이 유튜버를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장애 아이가 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큰 아이는 자폐를 가지고 있고 둘째 아이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두 아이를 낳고 나서 여러 다른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폐 아이를 갖고 다운 아이를 갖고 이렇게 병명이 다른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뭐 자폐, 다운, 뭐 지적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장애 아이가 이제 뭐 둘이 있는 가정도 그렇게 흔치 않고요. 자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중에서도 발달 장애 중에서도 자폐 아이를 키우는 거는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가 우리 아이만의 세계를 부모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통의 가정은 이제 비장애인과 이제 비장애인 중에서 장애 아이가 이제 뭐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이렇게 한 명 정도 있지 그렇게 이제 형제끼리 이렇게 있는 가정도 극히 드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둘이 있다 보니까는 아이들은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서 어느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태어났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태초부터 공부했다. 뭐 진화론, 창조론, 외계인설 뭐 이런 걸 이제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이제 궁금해서 제가 공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이제 왜 태어났냐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공부를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왜 장애인 인식이 이렇게 좋지가 않죠?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도 찾아가서 여쭤보고 뭐 스님도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고 신부님도 찾아가서 여쭤보고 수녀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특수교사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답은 종교 때문이 아니겠어요? 뭐 불교? 유교?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런 답만 저한테 되돌아왔어요. 특수교사 선생님들도 그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유독히도 이렇게 장애인 인식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데 그 해답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역사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태어났나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장애인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태어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먼저 장애인 인식 우리나라는 왜 유독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 좋을까?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 의해서 나빠졌다라는 답이 나왔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오늘 일본에 의해서 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영상 올리고 일본에 대해서 영상 올리고 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 이제 영상도 많이 올리고 하죠. 너무 훌륭한 일들을 또 하셨고. 근데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나 그 전에 고구려 시대나 고려 시대 때도 장애인 인식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장애인 인식이 확 나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본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올렸던 거고요. 그 결정적인 오늘 사실 증거가 오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할 건데요. 이제 단종법. 이 단종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을 단종시키자라고 해서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맨 처음 이제 법으로 제정됐던 거는 일본에서 이제 제정이 됐던 건 1940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뒤따라서 이제 이거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요. 장애인을 갖다가 단종시키자는 법이잖아요. 이 법이요. 그럼 이게 처음에 어떻게 지정됐냐? 처음 시작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갖다가 이제 말살 정책을 썼던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1933년 7월 14일 날 일명의 유태인 말살 정책을 발표를 해요. 정식 명칭은요. 유전 질환자 자손 방지를 위한 법률. 이게 이제 단종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체나 정신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병에 감염된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우생재판소라는 게 있었어요. 독일에. 이제 전에 혹시 들으셨던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생학과 지금 이제 이 단종법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생재판소가 단종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신청을 당사자 이외의 사람인데가 수락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병원이나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단종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법이에요. 단종을 어떻게 하냐? 이 장애인들이 태어나면 장애인들을 정관 수술을 하거나 자궁 척추술을 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임신을 하면은 강제 낙태가 가능하다라는 법이었어요. 이걸 이제 사람한테 만든 거예요. 유태인한테 만든 거예요. 독일 사람. 이 독일 히틀러가 유태인 말살 정책, 유태인을 타겟으로 하면서 이 단종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죠. 근데 보면요, 일본이 이걸 똑같이 따라합니다. 나치기를 개항하게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길기를 개항하게 하죠. 독일을 갖다가 독일 국민이 굉장히 열광을 하죠. 영웅을 만들어놨죠. 자기 자신을요. 히틀러는요. 일본은 말하고 해서 천황을 세우죠. 천황이면 뭐죠? 하늘의 왕이잖아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천황을 세워놓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군국주의 사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을 침략하고 동아시아를 침략하는 거죠. 그대로 답습을 해요. 일본이요. 독일을 모니터링을 하면서요. 따라서 이제 이 단종법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 단종법이 근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도 이제 퍼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기원을 보자면요. 굉장히 얘기가 복잡합니다. 굉장히 길어질 수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종법이 시작된 계기가요. 이 단종법이 시작된 계기가 당연히 진화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걸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이제 장애인 인식이 왜 나빠졌냐, 일본에서 나빠졌다, 오늘 이게 본질이잖아요. 진화론까지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면 너무나 제가 첫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진화론하고 제가 태초부터 궁금했다. 장애인이 왜 태어났는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화설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너무나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 가족은요. 의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의사였고요.
아버지도 의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굉장히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였어요. 영국 국왕이 이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를 자기의 주치의가 되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의사 집안이에요. 그리고 학자 집안이고요. 근데 이 찰스 다윈의 형이 윌리엄 찰스가 있었어요. 그 형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좀 영향을 받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했었고요. 이제 그 찰스 다윈도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모든 동물은 진화가 된다라는 그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그 곤충과 이 새와 이 동물들은 진화라기보다는 발전이죠. 같은 종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나 식물도 마찬가지고 개나 식물이 개량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요. 찰스 다윈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죠. 진화됐다라는 걸 발표하죠.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추천관계인 영국의 프랜시스 콜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프랜시스 콜턴이라는 사람이 우생학을 가지고 나와요. 왜 이 사람도 생물학 학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짐승은 맞다. 이렇게 좋은 유전자와 좋은 유전자끼리 만나면 우수한 유전자가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생학을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프랜시스 콜턴이요. 프랜시스 콜턴이 이 우생학을 발표하고 나면서 히틀러가 독일을 하나로 이제 뭉치는데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그대로 그걸 따라합니다. 그대로 그걸 모든 걸 일본은 이 독일을 따라하게 돼요. 일본은 독일이 생체 실험하는 것까지 그대로 따라했죠. 우리나라에 마루타가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희생이 됐죠. 그 생체 실험에요. 일본은. 독일도 똑같이 유태인의 생체 실험했었고요. 이 독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이 이걸 따라하면서 1938년에 일본이 이 단종법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갖다가 전부 말살하자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잔질인, 독질인, 폐질인 이렇게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잔질인은 이제 약간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잔질인은 그러면 이제 그럼 몸이 이제 약간 이제 지체장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제 뭐 독경이나 음악을 하게 하거나 그랬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분들이 이제 유전자, 열등한 유전자, 정자병원도 뭐 이런 게 있죠. 지금도요. 근데 이게 다 우생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과학으로는요, 사람이 계속 발전을 하면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비장애인과 비장애인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또 비장애인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장애인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은 사람이 계속 그러면 만약에 그 우생학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러니까 우생학 사상은 이거예요. IQ가 IQ가 만약에 100이라면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그냥 종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우수한 사람이 계속 태어나서 계속 우수해질 거다. 그런 걸 잘못된 생각을 이게 유럽과 미국에서도 같이 이 단종법을 우생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실현하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일본은 이 단종법이 언제 없어지냐면 1996년에서야 이제 97년이 돼서야 이게 없어져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 단종법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조선시대까지는요, 그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장애인은 이제 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욕이 아니었어요. 병이 든 사람, 신체에 병이 든 사람. 그래서 그걸 비하시키는 발언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우리가 정말 집신 신고 다니고 옷도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도 하얀 옷만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과 장애인을 갖다 멸시하지 않았어요. 물론 법도 조선시대 장애인에 대한 법도 굉장히 강했고요.
장애인이 뭐 살인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이러면은 의포를 한 단계 낮출 정도로 강화돼 있었고요. 장애인에 대한 다 같이 좀 없이 살던 때였기 때문에 뭐 서로 돕고 어렵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민족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단합을 잘하잖아요. 뭐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고 근무호기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가 어려우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죠.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을 보고. 이게 우리나라 원래 근본적인 원래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서로 나눠주고 위하고.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이기주의로 많이 변하는 것도 이렇게 세뇌당한 겁니다. 근데 이때 조선시대만 해도 욕이 아니었어요. 이 병신이라는 건요.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후쿠샤라고 하는 불구자라는 말이거든요. 일본 말로 후쿠샤가. 이 불구자라는 뜻인데 이때 처음 들어와요. 이 불구자라는 뜻은 몸을 온전치 못해서 그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재성이 아예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징용. 이제 강제징용을 장애인도 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무서우니까 잘 말을 안 듣는데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방에 보낸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전방에 보내서 총알바지를 하게 만들고요. 이제 징용을 간 사람들은 조선의 한 20%가 돼요. 이제 어린 군수 물품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강제징용을 했던 거죠. 20%가 그때 강제징용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근데 이 일제 강점기 때 이때 조선 인구가 한 2,500만,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 합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가 한 2,500만이면 400만이 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거기에 마루타가 있죠. 군인들이 있죠. 800만이라는 숫자보다도 학자들은 1,000만 이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일제 치하에 강점기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단종시킨다. 인간을 단종시키는 이 장애인 단종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 지금 이제 옆에 아래에 나가는 이 영상을 보시면 독일은요. 그러니까 이 단종법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우생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한 사람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한 사람은 점점 커지잖아요. 이 그림이 뜻하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머리도 없게 만들고 머리도 이제 하나도 없이 대머리로 만들고 되게 모습도 이상하게 해놨잖아요. 우수한 유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율은 이렇게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그림이 뜻하는 겁니다. 아래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그림 두 여자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여자가요. 한 여자는 되게 조금 못생겼어요. 그리고 한 여자는 되게 좀 귀티가 나요. 우수한 유전자로 이렇게 결혼했을 때와 열등한 유전자로 이렇게 결혼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에요. 이 독일에서 이걸 선전을 했어요. 우수행학을 선전을 하면서 독일 국민들한테. 근데 이게 독일 국민들한테 먹혔던 거죠. 그래서 유태인은 위대하다. 아니 독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독일 히틀러가 유태인 위대하다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족이다. 그리고 유태인은 열등한 민족이다. 근데 유태인을 타겟으로 세워서 이 우생학 사상을 내세워서 이 독일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우생학 사상과 맞물린 인간을 단종시키는 단종법을 만들게 된 거고, 이제 조선인의 장애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죽인 거죠. 정관수술하고 자궁을 갖다가 드러내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낙태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결혼도 서로 못하게 했죠. 서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직업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 장애인들이 전부 다 이제 국어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로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더 자세한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를 더 자세한 걸 영상으로 지금 보내드릴 건데, 소록도 한센병 환자죠. 환자분들. 그 소록도 한센병 환자 1916년에 처음으로 소록도에 이제 자예원이라는 병원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리고 문둥병에서 이제 나병으로 바뀝니다.
이 나병이 왜 나병이 됐냐면요. 이게 나균이라는 그 균이 살을 썩게 만들고 문둥병으로 갔다가 나병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한센병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센병도 참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한센병이라는 전염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면역이 아주 약한 사람 외에는 전염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 지금은 한센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00명 정도뿐이 있지 않아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센병 환자들이 뭐 한 대를 거쳐서 한센병 자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 낭설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과학에서는 이제 그게 모든 게 밝혀졌죠. 그래서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뿐이 한센병 환자들이 남지 않은데, 만약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요, 앞으로 인류에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없을 거라고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서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이 소록도라 한센병 환자가 되냐면요, 일본은 이 한센병 환자들을요, 이를 가지고 태어난 이 분들을요, 1916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을 이제 감독하기 위해서 설치한 식민 통치 기구죠. 조선총독부가요. 근데 이때 이 조선총독부가 1916년 자해원을 이제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모아놓죠. 이때만 해도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뭐 100명 그 정도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2차 대전이 이제 시작되면서 1936년에 부터 해서 한 3, 4년간을 갖다가 연간 한 6만 명 정도를 이제 입소시킵니다. 이 소록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강제 노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종법에 의한 이 정관수술을 하고 낙태를 하고, 그리고 수술 때도 굉장히 허름했어요. 조그만 그 나무 같은 의자 거기에 상 같은 데다 놔두고 그걸 수술대라고 하고 그냥 다 수술을 시켰고요. 낙태한 아이들 병 유리관에 이제 담아놓기도 하고, 너희끼리는 아이도 낳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 그 한센병 환자들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자기 아이를 낳는데 다 비장애했어요. 한센병을 낳는 그 경우는 거의 좀 드물었어요. 그 근거 자료를 지금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보셨죠? 우리나라 이제 명백한 증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이제 일본인이 얼마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죽였는가를 보실 수 있죠. 오늘 제가 이렇게 검은 옷을 좀 이렇게 입고 이제 오늘 방송을 한 이유는 우리 장애인 분들의 억울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선조들, 운동가들, 또 강제징용을 당했던 분들, 위안부 여성분들, 위안부 여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위안부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무슨 위문공연도 아니고 무슨 위안을 해줘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정신대라고 사용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제징용 여성분들, 근데 지금도 많이 살아 계시죠.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강제징용을 했던 이 억울한 분들도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 장애인 인식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는가는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어디에도 이런 자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서부터 나빠졌을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알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요즘에 일본과 이렇게 안 좋은 관계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더 나와야 될 거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거 제 얘기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한 목표는 전 두 아이의 아빠예요. 두 아이 장애 아이를 둔 아빠인데 이 아이들이 우리 지금 부모 이제 애엄마 제 세대가 가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안전한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하람이가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교육부 나름대로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저 초등학교는 통합을 다녔지만 합격이 돼서 그 강서 그 공청에 학교에 있던 그 서진 학교가 이제 합격이 돼서 가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아파요. 복지관에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분들이 진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통합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럼 그거는 정말 아이한테도 고문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가야 되는데 그 못 가는 지금 현실, 학교를 못 가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못 가는 현실, 이것도 너무나 안타깝고요. 또 그 못 가신 어머님들에게 되게 죄송해요.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안 좋았던 거는 일본에서 이렇게 안 좋아졌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성은요, 지금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아끼고 배려해주고, 우리 조선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 전 고구려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에 상관없이 유교나 불교 문화나 기독교나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잘못된 사상, 이 우생학이라 잘못된 이 사상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 우생학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화론도 이야기할 거고, 제가 이제 창조설도 이야기하고, 외계인설도 이야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우생학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 이제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이 우생학 사상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단종법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미국입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시작을 하고요.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까지 번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단종법이라는. 이렇게 우등반, 열등반 이렇게 자꾸 나누잖아요. 네. 네. 이것도 사실 우생학에서 온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장애인 인식이 왜 안 좋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안 좋았냐 라는 결정적인 오늘 증거 자료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